2025년 수능 독서 지문 14번에서 17번 해당 파트는 법 지문이고요. 문제 스타일을 보면은 보기 적용 문제 당연히 있고 3점짜리. 그 다음에 기업과 니은에 대한 이해인데 여기서는 각각의 입장으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한 내용 일치 불일치에 대한 문제이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우선 이 보기 문제에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키워드 같은 것들이 있는지 먼저 보고 가야 되죠. 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보겠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겠군, 이런 식으로 나온 걸 보니까 특정 논제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안 져야 하는지, 그리고 위에 있는 입장 같은 거 언급된 거 통해서 어떤 입장에선 이거를 져야 한다고 보고 어떤 입장에서는 이거를 져야 하지 않는다고 보고 이런 것들 언급이 될 것 같다라고 대충 예측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어휘 문제는 뭐 항상 있는 거고, 그래서 1문단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나왔네요. 공신력 있는 사람일 거고, 리프킨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의 자기 표현은 본질적으로 연극적이며 하면서 나열되는 거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특성으로 언급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은 주의하면서 봐줘야 돼요. 표면 연기와 이런 거 조건 누락 조심해야 되고 심층 연기로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예전에 독서 개념할 때 잠깐 이런 것들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표면, 심층, 단어 자체가 대조적이죠. 그래서 아마 두 개념은 대조적인 개념이 아닐까라고 예측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이제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도 그 단어 자체로만 들으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어휘 문제는 1대1 대응하면서 보는 게 좋지만 지금은 본문에 좀 더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표면 연기는 표면 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네요. 여기 순서대로 나왔으니까 똑같이 표면 연기의 개념 언급한 다음에 심층 연기의 정의 언급하겠다. 표면 연기는 내면의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이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의례적인 표현과 같은 형식에 집중하여서 연기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죠.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는 대조적인 개념을 이루고 우리가 예측한 그대로 표면 연기는 말 그대로 그 표면 연기가 맞았다. 그럼 심층 연기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연기, 그게 심층 연기겠죠. 심층 연기는 내면의 솔직한 정서를 불러내어 자신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나왔네요.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그럼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을 갑자기 언급한 것으로 보아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중에서는 표면 연기가 더 많냐, 심층 연기가 더 많냐, 아니면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느냐, 이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마지막 줄에 굳이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키워드를 지어줬겠죠. 인터넷에서의 커뮤니케이션에 주목한 리프킨은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라고 일단 나와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 그럼 이 자기 표현 중에서는 과연 표면 연기와 심층 연기 중에 뭐가 더 많이 나올까? 인터넷상이니까 표면 연기 아니 또는 심층 연기, 이런 것들 예측하면서 가야 되는 거고, 우선 1문단 읽었으니까 일치불일치 문제 중에서 풀을 수 있는 거 한번 풀어줄게요. 기업과 니은에 대한 입장은 여기 4문단? 3문단 읽고 나서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심층 연기는 내면의 진솔한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일단 여기까지는 맞거든요. 근데 형식에 집중하는 자기 표현이다. 맞는 말 사이에 틀린 말을 끼워 넣는 그런 선지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끊어서 읽지 않으면은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 거 바로 1번이라고 체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번을 한번 볼까요? 리프킨은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여기서 마지막 줄을 읽고 우리가 놓치고 간 게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표현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라고 했으면 역으로 생각하는 과정, 재구성 과정을 겪어야죠. 그러면 현실 세계에선 어떤 식으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확실한 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활발하지 않다, 그냥 보통이다,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아마. 가상 공간에서 제일 자기 표현이 활발해진다고 언급을 했으니까 그럼 이번 문제는 당연히 맞겠죠. 현실 세계보다 가상 공간에서 자기 표현이 더욱 왕성하게 드러난다고 보았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의적 이원화를 또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가상 공간에서의 사이버 아바타 이런 것들, 익명성 아니면은 자기 정체성 이런 것들 아직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단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가상 공간의 특성에 주목한 연구자들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서 드러난다는 거 일단은 약간 체크해 놓고, 고유한 존재로서의 위상을 뜻하는 자기 정체성. 요런 것들 수식하는 말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앞부분 제대로 보면서 갔어야 됐고, 가상 공간에서 다양하게 나타난다고 본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은 자기의 위상을 뜻하는 건데 그게 가상 공간에서는 다양하게 드러난다고 보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아마 단일적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여기서도 약간의 재구성 과정 겪어볼 수 있고요. 가상 공간에서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익명성이 또 언급이 되었으니까 집중해서 봐야겠네요. 익명성이 작동하므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니까 현실에서 위축되는 사람도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적극적으로 자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아마 표면 연기보다는 심층 연기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고 회귀적으로 독해해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현실 세계에서의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다른 인격체로 활동하거나 현실에서 억압된 정서를 공격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이거는 약간은 문제점의 향이 좀 나죠. 문제점의 뉘앙스가 좀 보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읽어놓고 자기 정체성과 익명성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게임 아이디, 이 쉼표로 연결된 거 보니까 이런 것들 조건 누락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게임 아이디와 닉네임,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인터넷 아이디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도 익명성이 작용하는 인터넷 공간에서의 폐해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익명성과 자기 정체성 그리고 아바타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으니까 아마 14번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아바타는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찾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이버 폭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게 아니라 사실 직접적으로 언급된 거긴 한데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주긴 했어요. 게임 아이디, 인터넷 아바타 등 가상 공간에서 개별적으로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그러니까 아바타가 인터넷 아이디에 포함이 되고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사이버 폭력이라고 했으니까 사이버 폭력의 대상 중에는 당연히 아바타가 포함되는 것이죠. 익명성은 가상 공간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가상 공간의 특성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 문단에서 그대로 언급을 해줬죠. 자기 정체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인터넷 환경. 왜 그런 거냐면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5번, 가상 공간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현실에서의 자기 정체성과 마찬가지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이 문단에서 다 해결할 수 있었네요. 14번 문제는. 3문단 읽고 3문단 읽은 다음에 15번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그러면 여기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현실이라는 약간은 문제점이 섞인 뉘앙스의 구절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서는 그와 관련된 법 체제를 알려주겠죠, 아마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공경이 있을 때 가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이거는 논제네요. 그러면 입장이 아까 전에 언급되었다는 것을 힌트에서 알고 갔으니까, 발문에서 우리가 알고 갔으니까, 저러한 논제에 대해서 지금 각각의 입장을 다르게 보이고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읽어줘야 되고, 이는, 그러니까 이러한 논란 같은 것들이 있어왔던 것들은 인터넷 아이디가 사회적 평판인 명예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는가와 관련된다. 그러니까 인터넷 아이디라는 것이 사회적 평판과 관련이 되냐 관련이 안 되냐는 그거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두 개의 관점과 지금 나뉜다는 거죠.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 가깝겠죠. 그래서 진짜 맞는지 확인도 하고 가야 돼요. 따르면 자기 정체성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고 상호작용하는 복합적인 것이다. 인터넷에서의 자기 정체성은 사용자 개인의 자기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가진 인터넷 아이디의 명예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면
이러한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행위를 일삼을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과 동일하게 볼 수 있고요. 그럼 이거에 인정하지 않는 입장, 반면이 나왔으니까 반대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얘네들은 법적 책임을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는 물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취할 거고, 변경 소멸이 자유롭고 복수로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 아이디는 그 사용자인 개인의 자산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 가상 공간에서의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는 위에 나오는 요 입장과는 반대되는 내용이죠. 위에서는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도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와 가상 공간에 걸쳐 존재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인터넷 아이디는 현실에서의 성명과 달리 그 사용자인 개인과 동일시 될 수 없고, 그러니까 얘는 그저 가상 공간에서 구별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라는 말을 재차 언급해주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 아이디 자체는 사람이 아니므로 명예주체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명예훼손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그럼 기업과 니을에 대한 입장으로 적절한 거, 얘는 명예주체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고 얘는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었어요. 기업은 니은과 달리 자기 정치성을 단일하고 고정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입장은 이론적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고정적인 것으로 파악하겠군. 틀렸습니다. 기억은 니은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공격을 그 사용자인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겠죠. 왜냐면은 인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인터넷 아이디를 그 사람의 자기정체성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에서의 자기정체성과 현실에서의 자기정체성이 상호작용한다고 보았다면 요 입장에 오히려 해당을 하겠죠. 기억의 입장에서. 얘는 틀렸고, 얘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는 거죠. 자기 정체성과 인터넷 아이디를. 니은은 기억과 달리 인터넷 아이디는 복수 개설이 가능하므로, 여기까지는 일단 맞는데 자기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거는 기억의 입장이기 때문에 틀렸고, 기억과 니은 모두는 조심히 봐야겠죠. 인터넷 아이디마다 개인의 자기 정체성이 다르다고 보겠군. 애초에 니은 자체는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자기 정체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립이 될 수 없는 선지고요. 그래서 14, 15번을 다 해결을 했고, 마지막 4문단을 읽어준 다음에 개념 적용 문제 16번으로 넘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법원, 다수 의견, 소수 의견이 나와 있는데 이번엔 입장이 세 가지니까, 여기서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가장 공신력 있는 단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을 기점으로 다수와 소수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세 입장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까지도 파악을 하면서 읽어줘야 돼요. 대법원은 실명을 거론한 경우는 물론이면은 이 외에도 추가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겠죠.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주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지목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제3자가 알 수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제3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구나.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해 왔다. 그럼 대법원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제3자 입장에서 예측이 가능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이를 수용하는 헌법재판소에서는 인터넷 아이디와 관련한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헌법 소원에 대한 결정을 내린 바가 있다. 이거는 그냥 뒷받침하기면 사례 같은 정도로 삽입을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헌법재판소의 입장까지도 여기에 나와 있었다면 이것도 주의해서 읽었어야 됐어요. 이 결정에서 다수 의견이 나왔네요. 다수 의견 한번 정리하면서 갑시다. 다수 의견은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제3자가 알 수 없다면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한 가해자의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실상 대법원의 판단과 똑같아요. 대법원은 제3자가 알 수 있어? 그럼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그럼 이걸 역으로 재구성해 보았을 때 제3자가 알 수 없어? 그럼 법적 책임 아마도 못 묻겠지. 그 의견을 갖다가 다수 의견에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그럼 둘은 비슷한 입장이고, 그럼 여기를 경계를 없앤 다음에 여기다가 경계를 쳐준 다음에 소수의 의견을 일단 확인하러 가봅시다. 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소수의 의견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겠죠. 애초에 세 개가 똑같은 입장을 언급했을 거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나눠가지고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 아이디는 가상 공간에서 성명과 같은 기능을 하므로 인터넷 아이디의 자기 정체성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위에서 회계적 독해로 바라보았을 때 약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고, 제3자의 인식 여부가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3자의 인식 여부. 그럼 제3자의 인식 여부 없이 그냥 인터넷 아이디만으로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얘는 제3자는 관련 없어. 그러면은 무조건 법적 책임은 존재한다.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 미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일단 보기를 적절하게 봐야 되고요. 보기를 적절하게 본 다음에 지문과의 일치성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지와의 일치성도 당연히 봐야 되는 거고. 땡땡 인터넷 카페 이용자 A는 A, B는 B, C는 C라는 아이디를 사용한다. 박사, 그러니까 여기가 실명이 되겠고, 여기가 아이디가 되겠죠? 박사학위 소유자인 A는 땡땡 전시관을 해설사이고, B는 같은 전시관에서 물고기 관리를 혼자 전담한다. 이 전시관의 누리집에는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다라는 것은 제3자가 이것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 준 것과 같은 의미예요. 어떤 사람이 땡땡 전시관에서 A의 해설을 듣고 A의 실명을 언급한 후기를 카페 게시판에 올리자 다음과 같은 댓글이 달렸다. 근데 밑에 조건을 봅시다. 샵에서 샵은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주는 표현이고 ABC는 실명이다. 아이디로는 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으며 ABC의 법적 책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다. B가 이렇게 말했어요. A 박사 실명을 언급하면서 A 박사가 의심스럽다. A는 땡땡땡 욕을 했죠. 그러면 각각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법원의 입장과 다수의 입장과 소수의 입장에서 가나다를 어떻게 바라볼지를 도식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다가 적을게요. 대법원, 다수, 소수. B에 대해선 A, B, C별로 정리를 해줘도 좋을 것 같고, 세로 축을 갖다가 대법원, 다수, 소수 이렇게 가고,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우선은 B는 어떤 입장에서든 다 위법이에요. 실명을 언급했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A를 한번 볼까요? A는 박사 학위를 가졌던 사람이었죠. 땡땡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B는 B가 지금 누군지 알았나 봐요. B를 누군지 알고 바로 저격을 해버렸죠. 지금 땡땡 전시관에서 물고기를 관리하는 누리집의 직무별로 담당자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의 입장에서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럼 B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성립을 합니다. 어느 입장에서만? 얘네 입장에서만. 대법원 입장에서 성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당연히 성립하겠죠. 얘는 대법원의 입장과 유사한 입장을 띄었기 때문에. 그리고 소수는 그냥 인터넷 아이디에 대해서만 모방을 해도 무조건 법적 책임을 물어요. 그래서 다 동그라미고요. 근데 C를 한번 봅시다.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는 땡땡땡. 박사한테 지금 저격하고 있죠, 또. 박사한테 욕하고 있는데, 게시판 분위기를 흐리는 A라고 했는데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힌트도 없고, 닉네임만을 언급하였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 입장에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요. 추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무조건 물을 수 있죠. 얘는 모욕만 하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리한 거 토대로 현지를 한번 판단해 봅시다. 그러니까 가가 대법원이었죠. 대법원은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C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대법원의 판단은 여기 C는 보지 않는다고 보겠군. 맞는 말이네요, 그러면. 왜냐면은 C는 추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죠? 나는, 그러니까 가가 대법원, 나가 다수, 그다음에 다가 소수였어요. 대다수의 의견에서는 B가 가해자로서 B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일단은. 맞는 거고, A는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겠군. A도 특정할 수 있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와 다, 그러니까 대법원과 소수는 A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고, 둘 다 책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나와 다른 B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같게 보겠고, 둘 다 B가
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가라다가 C가 가해자로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겠군. 다가 다르죠. 얘네는 같고. 어휘 문제도 해설하고 갈게요. A 보면은 이루어진다고 언급했다. 심층 연기로 구성된다라고 하는 거죠. 완성된다는 아니죠. 구성된다. 완성된다는 완전히 이제 완료가 된다 이런 뜻이고, 구성된다는 어떠한 요소들로 특정한 묶음을 만든다. 뭐 이런 느낌이니까. 정서를 불러내어. 이거는 정서를 뭐 환기하여 이 정도로 보면 되겠죠. 정서를 요청하여는 아니죠. 요청은 누군가에게 부탁해서 무언가를 하도록 하는 거고, 여기서 불러일으키는 거는 뭐 특정한 감정이나 느낌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내면에서 나오게 하는. 그리고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니까, 다양한 양상으로 뭐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다양한 양상으로 표출된다. 나타난다. 뭐 이거는 딱 그대로 제대로 해석을 했죠.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하게 이렇게 발산한다.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체성을 자기 현실에선 자기 정체성을 감추고, 말 그대로 자기 정체성을 누구에게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근데 기만하고는 무시하고 이런 뜻이잖아요. 이거 아니고, 넘쳐나는, 사이버 폭력이 넘쳐나는 말 그대로 빈도수가 많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데, 확충되는은 아니죠. 확충되는 이거는 이 뭐야 범위를 넓혀갖고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지, 이 빈도수가 많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